10 발언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이 이것을 착각했다 하면서 사과를 했으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동학개미들의 입장에서 코스피 5천을 꿈꾸면서 출범한 이재명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경제 수장이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PBR 수치가 틀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우리 자본시장이 왜 저평가되었는지 그 의미와 그리고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부총리가 재정 전문가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핵심인 주식시장의 흐름과 한국 산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들의 경제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민생에 동떨어지지 않는 국가재정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재정 역할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감소와 과잉 생산, 과잉 공급 시대, 그리고 과잉 글로벌 경쟁 시대, 경기 침체의 뉴노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 방식이나 예산 교부 및 지원에 국한된 역할을 고수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미 트럼프 정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창의적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략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안이한 복지 부동식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가 정신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재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역할의 전환, 또 역할의 확대 또는 또 더 깊은 성찰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화면 PPT 한번 봐주시죠. 저 화면이 12.3 내란 이후 기관장이 임명된 53개 공공 리스트입니다. 내란범들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역사적 정체성을 지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의 친일 인사들을 꽂았습니다. 우리 광복군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2.3 계엄 이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53명, 이종 파면 이후 22명이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대선 캠프 출신, 대통령의 참모, 낙선 인사 등 전문성과 보관한 정치 낙하산들이 줄줄이 내려앉았습니다. 소개관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너지문화재단, 양육비 이행 관리원 등 기관의 본래 취하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내란 속의 윤석열과 위헌적 계엄을 함께 모의한 한독수 전 총리라는 내란 공범이 있습니다. 내란 공범들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단죄한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인 국가 운영입니다.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정권의 낙하산들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내란 세력 척결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김건희는 국정농단의 핵심 범죄자입니다. 김건희가 구치소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망언을 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께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았습니까? 국민들은 적반하장식 기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은 손해보이 주인공도 정치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대선 기간 통일교 등 우익 종교 세력과 손잡고 돈과 표라는 최악의 정교 유착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웠고 그 권력을 사유하며 저지른 수많은 뇌물수수와 공천 비리를 덮기 위해
내란까지 불러온 범죄자일 뿐입니다. 측근이 학폭사건 무마를 위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 참모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비선으로 국정을 농단한 주범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지난 3년 대한민국을 망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십시오. 특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끝까지 수사하십시오. 국회는 특검의 인력 보강과 시한 연장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구조 소방관의 죽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국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소방관 두 분이 끝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까지 참사 희생자 명단에 새겨야 하는 현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책무를 모조리 방기했습니다. 고통받는 구조자들을 외면했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그 무책임이 결국 또 다른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구조 소방관들은 명백한 참사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린 대가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후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섬과 농촌 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보다 편리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실천한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글로컬 대학 34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대학과 지역산업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글로컬 대학 34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추가로 1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최대 무려 1,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지역 편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20곳 중 특정 지역이 1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 호남은 4곳, 충청과 강원은 각각 2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강주와 대전, 제주도에서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외 비수도권 광역 도시조차도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초광역으로 선정된 대학 연합의 강주와 대전 지역의 보건대 한 곳이 포함된 것이 유일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도 지역 편중 문제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것 같다. 남은 지정 대학에서 균형을 고려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지역 간 격차는 뚜렷하게 심화되고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수도권 1급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엄연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윤 정부 시절의 잘못된 사업 집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 지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안배 원칙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방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둘이 식사를 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대표님 이번에 두루두루 보니 당직 인선을 참 잘했습니다. 예, 국정원 출신인데 인사 전문가였답니다. 인사 담당. 그래서 인사를 저보고 잘했다고 탕평 인사도 하고 적재적소 잘 배치했다고 하면서 근데 대표님이 생각할 땐 누구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승래 사무총장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승래 사무총장보다 더 잘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둘과의 대화에서 의문의 일패를 했습니다. 저는 조승래 사무총장을 인선을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유능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을 인선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당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최강욱 전 의원께서 교육연수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두 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교육연수원장직에 지명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 학교 중심의 내란 주역들을 배출하는 그 결과를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찬양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와 앞으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이재명 정부,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이자 100년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연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는 우리 당대표님의 생각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고 우리 원내대표님의 과분한 평가가 뻥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51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아침 출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를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입니다. 저는 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시바 총리는 개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같은 마당을 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국가 지도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셔틀이교 복원을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도 두 나라 정상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국익 위주의 실용 위기를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회담입니다. 미국과는 경제협력과 관세, 안보동맹,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까지 대화를 할 주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 비켜간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다시 가동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잡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관계가 실현되고 남북 관계가 복원되는 출발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스가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양국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까지 확대해 군사적 동맹을 넘어 미래형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기업인들도 동행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 넓게 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면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 정, 기업 원팀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기업의 편에서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연일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여당 대표로서 참담하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 국가의 본령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레일에서는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2002년 이후 7명이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산재 사고는 대부분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입니다.